을지로 주식 토크. 반갑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이름은 을지로 주식 토크입니다. 이름 어떠세요? 노포 감성이 있어요. 그렇죠. 레트로 감성이 있네요. 여기 을지로에 가보면 노포도 많고 네. 을지로 3가 4가 보면 그리고 또 막 노가리 맥주집도 많은데 네. 약간 그런 느낌 나죠. 골뱅이 생각도 나고. 네. 저희 근데 맹물이긴 합니다 지금. 네. 네. 술은 이거 아니고요. 끝나고 가는 걸로. 네. 가시죠. 예, 저는 사실 부동산으로 좀 뭐 알려지고 있는데 부동산 건설 산업 리츠 네. 분석하고 있는 이광수라고 합니다. 네, 저는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를 보조하고 있고 또 헬스케어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지현 연구원입니다. 네, 저는 제약바이오 업종 분석 담당하고 있는 김승민 애널리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사실 오늘 저희가 첫 시간인데 뭘 할까 되게 고민을 좀 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건 뭐 검증이 안 되는데 느낌상 시장이 항상 안 좋았을 때 바이오가 괜찮더라고. 어떠세요? 그래 왔어요. 그렇죠. 네. 약간 그런 게 있었죠. 과거에 보면. 다 안 좋아 보일 때 네. 꿈과 희망을 주는 네. 그런 쪽을 바라보게 됐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바이오가 좋긴 했었죠. 그리고 약간 숫자로 표현 안 되니까 네. 약간 또 애매하기도 하잖아. 네. 그래서 뭐냐면 사실 저희가 이제는 새로운 이게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뭐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주식을 왜 합니까? 돈 벌려고 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분들한테 돈 버는 이야기를 좀 하고 돈 버는데 도움을 좀 드리자. 실질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종목 얘기하고 네. 그리고 주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도 같이 해보고 네. 그렇게 좀 솔직한 그리고 담백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너무 그리고 어려운 얘기 말고. 뭔가 저희 이제 이 컨셉이 되게 편하게 얘기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컴플라이언스를 넘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네. 뭐 이지현 위원님 계시지만 제가 최근에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면서 회사에 우리 있잖아요. 그러면서 김승민 위원이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나 하더라고. 어떤 상담이냐면 오늘 이제 첫 번째로 할 건데 삼성 바이오. 그러니까 뭐 플레이는 뭐예요? 삼성 바이오 로직스. 네. 저한테 이러는 거야. 형님, 이 회사 진짜 좋은데 주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가 애널리스트 하면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네. 진짜 좋은 회사인데 주가가 비싸. 네.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경우를 이런 경우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어. 어떤 면에서 주가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떨지를 좀 고민을 하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충분하게 그 근거가 있고 당위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뭐 추천하거나 목표 주가를 높여도 되는 거고 사실 거기에서 충분한 이유가 없으면 사실 가격이 부담스러운 거죠. 네. 근데 이건 어느 업종을 막론하고 다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저도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 질문 하시고. 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진짜 좋은 회사면 주가 상관없이 사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기술은?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약간 그래서 기술이 좀 필요하긴 하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진짜 좋은 회사면 지금 가격이 부담스러우면 예를 들어서 매일 사보는 거야. 그러면 가격에 오르든 대한 빠지든 상관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오늘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런 느낌인데 이게 상장할 때 저 기억나요. 어떤 뭐냐면 이게 얼마에 상장했어요? 시총이 지금 거의 10배 가까이 났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상장할 때만 해도 주가가 막 갑자기 오르고 이러니까 그때도 비싸다. 네. 뭐 이런 얘기 많았다고. 맞아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네. 비싸다. 근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주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5, 6, 10배 이렇게 났다고. 네. 5배 결국- 이렇게. 네. 결국엔 이게 주가를 고민하는 건 그 시점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근데 기업은 미래를 고민하는 거니까 네. 너무 주가의 고민을 좀 오히려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이오로직스 얘기를 하는데 그럼 회사가 진짜 좋으냐? 네. 이거는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고민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나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뭘 하고 있다. 최근에 이닛도 하셨으니까 네. 처음으로 분석도 하셨으니까 네. 뭐 하는 회사다 딱 15초 드리겠습니다. 15초요? 이렇게 되게 짧긴 하지만 네. 바이오 의약품 음. 우리가 약품을
기본적으로 좀 쉽게 구분해 보자면 저분자 화합물하고 이제 케미컬 드럭 쪽이죠. 그 뭐 주물 같은 걸로 툭툭 찍어서 나오는 그런 약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 말고 이제 인체 유래로 생물 유래로부터 만든 약품들 바이오 약품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지금 주류 약품의 종류가 항체 의약품이에요. 근데 그 항체 의약품을 대신 개발과 생산을 해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지금 저도 좀 읽었지만 이해가 잘 안 되네.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항체 의약품은 정확히 뭐예요? 항체 의약품은 항원과 항체 반응을 활용해서 만든 의약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원래 병원균, 항원이 들어오면 몸에서 항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항체가 그 항원에 딱 바인딩을 해서 그거를 없애요. 그런 특징을 활용해서 특정 우리 몸의 어떤 타겟을 정해서 그 타겟에 갖다 붙게끔 항체 항원 반응을 활용해서 네. 만든 약품이 항체 의약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태까지 나왔었던 그 전의 약품들 저분자 화합물이나 케미컬 드럭들은 네. 선택성이 되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넣으면 어떤 세포든 상관없이 다 작용하니까 네. 예를 들면 항암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화학 항암제 같은 것들을 투여하면 정상 세포도 파괴하니까 머리가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특이성을 굉장히 높이고 안전성을 높인 약품이 항체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그거는 생물 유래이기 때문에 만들기가 어려워요. 분자 구조가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이제 빅파마나 이런 업체들이 지금 이제 메인 의약품 시장에 있는 업체들이 그거를 처음에 개발하고 생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항체 의약품이 한 1990년도부터 등장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성숙기를 지나서 상승하고 있는 구간인데 그 업체들이 처음에 만들었었던 그런 생산 시설이 노후화되고 이러니까 대실 만들어줄 니즈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조업체에서 OEM과 ODM의 개념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아웃소싱 개념으로서 항체 의약품의 OEM, ODM으로 그걸 이제 의약품에서는 CDMO라고 하거든요. 네.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죠. 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네. 그럼 이거네. 그러니까 더 이렇게 부작용이 적고 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잘 듣는 약을 개발했어요. 네. 빅파마들이. 네. 그래서 계속 팔아오다가 자기네들이 이제 소비도 늘어나고 네. 그리고 뭐 기계도 노후화되니까 이제 삼성 로직스한테 바이오로직스한테 좀 만들어 달라. 네. 이런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자기네가 만들면 안 돼요? 자기네가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만들면서 듀얼 소싱과 멀티 소싱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회사들은 팔고 있는 것들이 계속 신약을 출시하면서 생산 캐파는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웃소싱을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런 빅파마가 만약에 아니라면 신규로 창업하는 회사들, 신규로 바이오 업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업체들은 개발 능력만 있으니까 생산이나 그걸 이제 위탁 생산 개발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얘네들한테 맡기는 거죠. 네, 그럼 고성장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빠르게 생산을 해야 할 때 이러한 CDMO들한테 맡기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중요한 게 그런 제품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종류가 네, 네. 많아지고 있어요? 그게 되게 이 포인트예요. 이 산업에. 그러니까. 네. 그게 대표적인- 많아져야 로직스도 일감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산업 자체가 그런 항체 의약품의 블록버스터들이 많이 생기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고 예를 들면 뭐 2014년도 키트루다, 옵디보 같은 면역 항암제들 이런 것들이 그런 거 다 항체 의약품 계열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코로나 치료제도 백신 말고 항체 치료제 썼잖아요. 그것도 이쪽이고. 그리고 이제 아무리 이쪽이 비싸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이 업체가 네. 여기서 진짜 대규모 블록버스터들이 출시가 되면 얘네 풀캐파를 또 돌리면서 공장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대신 만들어주려면 그런 것들이 알츠하이머 이런 쪽에서 기대가 되고 있죠. 예, 그러면 그러니까 항체 의약품이 많이 생길수록 좋은 거고.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항체 의약품이 작은 회사들이 이렇게 많이 개발할수록 더 좋은 거네. 맞아요. 그런 바이오테크들이 많이 생길수록 더 좋죠. 근데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거 했잖아. 전공도 그쪽 바이오텍 했잖아. 네. 어때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나 이런 항체 의약품 개발하는데 돈이에요, 기술이에요, 머리예요. 쉽게 말하면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뭐 이런 컴퓨터나 이런 그런 쪽은 사실 자본이 크게 필요 없잖아. 그래서 아마존이 돈 있어서 아마존 됐어요? 아니잖아. 아이디어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막 빅파마만 항체의약품 개발해. 그러면 사실은 조금 그런 게 아닌가? 제 생각에는 이제 제약 산업 자체가 다른 산업과 다르게 사람의 생명과 좀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의약품이 얼마나 비싸고 뭐 이런 것보다는 예. 결국 이 기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사람들을 많이 살릴 수 있느냐. 그러고 이 의약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들어가는 돈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게 그래요? 맞나요? 맞나요? 근데 이제 약품을 출시를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긴 하죠. 그렇죠. 출시하려면. 네, 그러니까 출시하는데 우리 여기 삼성이 도와주겠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만약에 바이오텍이 개발하는 회사라고 하면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물질이 되게 좋아요. 이게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러면은 임상 시험을 할 거 아니에요? 임상 시험을 할 때 시료 생산하는 게 필요하죠. 이걸 내가 생산 시설 또 돈으로 투입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해야 돼. 그렇네요. 그럴 때 아웃소싱 맡기는 거예요. 그런 흐름상으로 사실은 이게 삼성 바이오가 할 일이 있겠네요. 전 근데 또 하나 어떤 생각도 갖냐면 사실 약은 모두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너무 비싸잖아.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많이 생산해 주면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복지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 ESG 하니까 그런 소셜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어때요? 그거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고객사의 문제인 거예요. 고객사가 가격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그런 건데 약효가 좋을수록 비싸게 받아요. 네, 그거는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오텍들이 그렇게 창업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오히려 그렇게 많이 받아야지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 그래야 다시 그게 환자들한테 혜택으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특허가 지나면 싸게 나오는 거고. 아니 근데 좀 생각한 게 왜 우리 박리담회라고 하잖아. 좀 싸게 해서 많이 팔리게 하면 그건 어때? 맞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 약품을 만들 때 이제 세포 배양 공정을 통해 가지고 만들거든요. 근데 그게 그 바이오 리액터 통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바이오 리액터가 뭐 되게 작은 거는 뭐 몇 리터짜리도 있고 몇 천 리터가 있고 그리고 되게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상업 생산용으로서 한 10,000리터, 15,000리터, 20,000리터 이런 것들 되게 큰 게 있거든요. 그런 큰 거에서 하면 돌리면 당연히 싸게 나오죠. 그렇죠.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까지는 전 세계에서 아웃소싱하는 업체들 중에서 상업용으로 10,000리터나 15,000리터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에서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되게 잘 하거든요. 근데 그 업체의 파트너가 개발할 때, 그러니까 그 업체가 타이메드라는 회사한테 원래 이제 우시가 고객이었는데 개발사가 우시가 고객이었던 거죠. 근데 그 업체가 임상을 할 때는 우시바이오라는 회사를 통해서 4,000리터짜리에서 이거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임상 3상과 출시를 했는데 출시하고 보니까 삼성에 15,000리터 돌리는 게 더 싼 거지. 그래서 파트너를 바꿔요. 삼성한테.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점이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왜 있잖아요. 삼성 처음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할 때도 반도체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대량 생산하려고 또 기술 개발해서 또 이제 시장을 막 뭐랄까 사실 반도체 처음에 만드는 회사도 많은데 지금 거의도 없잖아요. 이게 삼성의 그러니까 일종의 다른 회사도 다 망하게 하고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게 좀 가능해요? 이 분야도?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지금 초기 단계인 것 같긴 해요. 이제 막 진출하고 있지 않나요? 대기업들이?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진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쪽을 되게 많이 키우고 있고 그리고 중국도 바이오테크 많아지니까 이쪽이 많이 빨리 올라오고 있죠. 그럼 경쟁이 많아지는 거네? 경쟁이 많아지긴 해요. 그래서 삼바도 처음에 공장 하나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년 됐거든요. 근데 10년 됐을 때 지금 이제 4공장을 다 지어가고 그러니까 처음 이제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보다 우리나라 업체 중에 매출액을 3조 원을 넘게 달성한 업체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그렇게 커진 거죠.
그래서 이번 실적도 사실은 좀 시장에 이슈가 됐어요. 네. 굉장히 성장률이 실적 높았고.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렇죠. 네. 이유가 좀 있었습니까? 네,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1, 2, 3공장을 가지고 있고 네. 4공장은 이제 완공이 될 거예요. 네. 부분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 2, 3공장이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어요. 네. 지난 3분기에도 풀캐파로 돌아갔는데 지난 3분기보다 실적이 더 잘 나왔거든요. 오. 그러니까 운영 효율과 제조 효율을 높여서 오. 회사에서 맥스캐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 그만큼 완전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오. 거기에다가 DP 공정이라고 해가지고 이 그 DS 의약 원료 의약품 말고도 완제 공정이라고 해가지고 필앤피니시 공정이 있거든요. 거기서 추가로 또 매출액이 나오고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네.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원화로 이 회사가 실적을 발표를 하니까 지난 3분기, 4분기 환율이 되게 높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회사는 우리나라 고객사한테도 달러로 돈을 받아요. 오, 그래요? 그래서 매출액이 55% 성장한 것 중에 네. 달러 효과가 한 15%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전년 1년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또 마진이 되게 좋아질 수 있는 게 네. 이제 비용은 또 원화예요. 네. 이제 그러니까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가 많잖아요. 보통 이 회사에. 네. 이 회사가 인건비도 이제 원화로 주니까 또 세이브를 하는데 평균 연령이 몇 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 전체의 평균 연령. 그렇게 물어보는 거 뭐 어리겠지 뭐. 35? 35? 그런 건 안 되고 요즘에. 그래? 저는 한 41? 40? 누가 그쵸. 맞아요? 20대예요. 저도 낮게 잡았는데. 오, 충격적이다. 27, 8 정도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액티브하고 되게 젊은 조직이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회사 입장에서 되게 싼 거죠. 그래서 내 친구 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다니는 애가 없구나. 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되게 잘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그러니까 실적이 되게 잘 나왔으니까 일단 베이스가 올라가서 네. 저는 목표 주가 올렸어요. 10%. 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날 주가가 빠졌어요. 이게 알 수가 없죠. 보통 그러죠. 실적 잘 나오면 주가 빠져요. 네. 이게 끝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그치, 있죠. 그치. 네. 거기에 대한 크게는 답을, 생각 안 하시고. 답을 크게 보자. 네. 네. 크게 이제 봐야 되는데 네. 우선 실적이 23년도에는 좀 슬로우해질 수 있는 게 네. 환율 효과가 없어지는 게 있고요. 이미 1, 2, 3공장이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가동 효율을 올려서 매출액이 더 나오기는 좀 제한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판가를 올리든지 이런 ASP가 올라가든지 이런 네. 것들이 필요한 거죠. 아니면 배치 수가 늘어나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고 있는 CDMO 쪽에서의 매출액 성장률은 한 10%고 영업이익은 플랫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이 되게 제한적일 걸로 네. 일단 올해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4공장이 지금 부분 그러니까요. 가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풀 가동이 돼요? 그 완공되는 거는 그 이번 7월 중순 정도에 완공이 되고요. 네. 그때부터 지금 선수주 활동을 해가지고 그 공장이 부분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게 매출액에 애드가 되는 거는 그 회계 기준 때문에 1년 정도가 늦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3년 4분기부터 애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24년에는 이 그 4공장에 대한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기죠. 그러니까 23년은 좀 쉬고 23년에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고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사실 애널리스트가 주가가 막 오르고 좋을 때 회사를 얘기하는 건 사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네, 좀 안 그렇죠. 좋고 좀 회사가 하는데 쉬어갈 향후로 때. 좋을 거다. 네. 이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서 좋습니다. 그 여러분도 한번 레포트 한번 보였으면 좋겠고. 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산다? 산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지한 위원님 두 번째 주제가 뭡니까? 네, 두 번째 주제는 김승민 위원님이 좋게 보고 계시는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예. 좋게 보고 계시는 그런 시장의 개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질병이에요. 질병? 네. 네. 질병은 뭐
개화되는 시장이에요? 질병은 맨날 있잖아. 하지만 네. 이제 치료제가 나온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거 좀 맞아요. 소개 좀 그래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요? 네. 주제가 뭐예요? 그래서 주제는 비만이고요. 비만이 병이에요? 비만 병이죠. 지금 국제적으로 병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저희 어머니는 맨날 저보고 살 좀 찌라고. 전혀 없는데. 근데 비만은 확실히 이렇게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되니까.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몸이 되게 무거워지면 일단 비만의 환자들이 당뇨병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골다공증도 걸리고요. 그런 합병증이 되게 많아요. 심혈관 질환 리스크도 높아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 비만 어떻게 낮춰보면 다른 약에 들어가는 것도 낮아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비만 약품이 되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필요한 상황인데 의미 있게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는 게 네. 노보 노디스크라는 회사의 작센다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되게 유명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작센다? 저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작센다. 그거는 뭐예요? 노보- 이름이 작센다요? 네. 삭센다요. 삭센다. 네. 작센다라는 무슨 뜻이에요? 뜻은 없습니다. 뜻은 네, 없어요? 별 뜻은 없습니다. 그냥 브랜드 이름인가 네, 보네. 브랜드 네, 이름. 네. 네, 그래서 네. 작센다를 노보가 14년도에 출시를 했어요. 15년도인가 네. 출시를 했는데 네. 출시된 지 지금 7년 됐죠. 네. 7년 됐는데 이제 $1 빌리언 팔려요. 원화 1조 원 정도. 1.2조 뭐 이 정도. 시장이 별로 안 큰데? 그쵸, 생각보다. 별로 안 크죠. 그러니까 비만이 안 커졌던 건데. 그러니까 비만 시장이, 네. 치료제 시장이. 네. 그게 작센다는 하루에 한 번씩 배에 주사를 꽂아서 맞아요.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힘들다 한 번씩. 그거. 네, 하루에 한 번씩 맞는데 어. 이게 평균적인 체중 감량 효과가 7%. 전체 몸무게의 7%. 전체 몸무게의 7%, 7%의 효과가 있다는 건 네, 아니고. 7%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 100kg면 7kg가 빠진다. 그래도 효과는 있는 거예요. 라는 임상 시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약이 네, 네. 작센다고 네. 지금 출시 7년 차에 1조 마켓이다. 그런데 네. 21년도에 네. 위고비라는 게 출시가 됐어요. 위고비. 네, 그게 이제 또 노보의 약인데 네. 그거는 작센다의 개량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작센다보다 더 좋은 거. 네.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 맞아요. 일단 네, 편의성이 개선돼. 그러네. 일단 편의성이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주사 맞는 거 힘들다고. 매달 맞아요, 무섭잖아. 맞아요. 거기에 체중 감량 효과가 17%예요. 대박. 10%가 늘었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높은 이게 산술적으로 봐요. 네. 비만은 결국에 킬로그램이 많이 나갈 거 아니야. 네. 그럼 100kg라고 그러봐. 네, 17%면 17kg야.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kg면 17%가 얼마 안 되잖아. 그쵸. 근데 100kg면 17kg인데.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임상 시험에 참여한 환자들의 평균 체중이 100kg 정도 돼요. 와, 그 효과가 엄청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주사 꽂아가지고 7% 뺄게라는 사람들이 나는 그럴 바에 운동할게. 그렇지, 그렇지. 이런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에 17%? 할만한데? 주사를 맞는 해볼 만한데. 해볼 만한데. 그래서 그게 이제 21년도에 출시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22년도에 이제 이게 공급 이슈가 생기면서 시장에 발생하는 수요를 못 따라갔어요. 못 맞췄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이 안 나왔는데도 한 1조 원 정도 팔렸어요. 한 해? 한 해. 대박. 바로 출시 2년 차에. 대박. 그러면 없어서 못 팔겠네. 그거 이제 미국 출신인 이지연 의원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요? 미국에서 네. 어때요? 미국에서 지금 인기 폭발. 네. 줄 서서 사고 그러니까 막. 원래 의약품이 출시가 되면 네.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약품은 그 오남용, 그러니까 너무 많이 써서 좀 우려를 하는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되는데 2번 놓고. 아니 이런 건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살을 안 빼도 되는 사람들이 그런 쓰거나 아니면 용량을 늘리는 것도 있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맞으면 그러니까 밥을 똑같은 양을 먹었는데도 그 배부른 포만감이 더 오래 지속된다고 해요. 그런 느낌을 계속 받으니까 이제 결국 적게 먹게 되고 적게 먹으니까 살이 빠지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물질이 뭐냐면 이게 호르몬의 일종인데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식욕을 억제시키고요. 그리고 위 배출 속도를 지연시켜요. 그러니까 포만감이 계속 그래서 그러니까 강제로 막 지방을 막 녹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덜 적게 먹게 하는 방법이네요. 요렇게 그거요? 주사기가? 그럼 여기다 꽂는 건가요? 그래요. 한국에는 언제 들어옵니까? 되게 관심이 많아요. 한국에 언제 들어올지. 한국에서도 임상 3상 하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은 미국에만 출시되어 있어요. 네. 미국 수요도 못 맞추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에는 한국에 3상 하고 있는데 빠르면은 올해 출시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내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 시장 같아요. 제가 사실 오늘 한다고 그래서 논문을 하나 보고 왔어요. 네. 어떤 논문? 한 150년간 그 인간의 키와 몸무게를 쭉 추정한 평균적으로. 근데 둘 다 성장해요. 네. 키도 크고 몸무게가 커요. 근데 어느 게 더 빨리 커졌을까요? 빨리 커진 거요? 그러니까 키하고 몸무게가 있잖아. 네네네. 계속 커져요. 몸무게가 커졌. 몸무게가 많아지고 키도. 근데 몸무게가 훨씬 더 빨리 증가하더라고.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키가 더 이상 사람들이 안 증가해요. 그러니까 한계가 온 것 같아. 왜 키가 더 안 자라게요? 평균 키가. 중력. 그래요. 그 봐봐. 나무 있잖아. 나무는 계속 안 큰다고. 맞아요. 크다가 멈추는 게 중력 때문이에요. 그럼 태만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더 많이 먹게 되니까 사람들이 제가 논문에 보니까 옆으로만 커지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또 흥미로운 건 키가 또 작은 분들이 몸무게가 많이 나와요. 기초대사량. 그것도 알 것 같아요. 우리 어차피 식당 똑같이 가면 양은 똑같잖아요. 케이크도 확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비만은 이건 불변이다. 계속된다. 그리고 이게 또 약이 출시가 된 것도 되게 큰 이벤트인데 정부에서 이거를 질병으로 인정해서 보험을 해주느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유럽 국가에서는 삭센다를 지금 보험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삭센다는 위고비보다 할인을 많이 해줘서 가격이 싸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삭센다는 보험을 지금 해주고 있고 미국에서는 공보험에서 이거를 보험을 안 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보험해주는 법안을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미국 보험 시장의 한 30% 차지하고 있는 그런 공보험 마켓에서 보험을 해주면 또 마켓도 굉장히 커질 수 있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주사를 맞는 건데 좀 약간 개량된 뭐 신제품 또 준비 중인 게 있나요 혹시? 짜고 이전 물어보는 것 이제는 같은데. 아시는데 또 아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17%잖아요. 그런데 일라이릴리라는 회사에서 지금 임상 3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임상 3상 2개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거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맞거든요. 근데 그건 23%가 빠져요. 더 빠져? 더 빠져요. 이제 좋은 세상 오겠다. 그 약품은 지금 원래 당뇨병으로 허가를 받은 약이거든요. 근데 비만으로는 아직 3상 데이터 4월 달에 하나 보고 허가 신청하면은 23년 말에나 허가를 받거든요. 비만 그 적응증으로. 근데 당뇨로는 지금 허가를 받아서 3상 데이터를 보니까 살 빠지는 게 보이잖아요. 오프라벨로 그렇게 팔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구나. 근데 이정현 님 미국에 오래 계셨잖아.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진짜 비만 많으시죠? 네, 많죠. 한 미국 인구의 3분의 1이 비만이라고 하니까요. 좀 되게 미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병, 만성 질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네.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 친구가 미국에서 유학하는데 그때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세탁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근데 되게 충격적이야. 지금 점심시간 지났잖아. 충격적이에요. 왜요? 뚱뚱한 분들이 많으니까 이 처리가 잘 안 되는 거야. 손이 안 닿아. 이해가 안 되지. 돼요? 무슨 말이죠? 상상이 돼? 약간 뭐 짚고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일을 보고 거기까지 손이 안 닿아. 볼일을 보고. 그래서 바지가 엄청 더러워서 세탁소에 온대요. 아이고. 그 그게 정도. 충격적이지. 그건 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회적 문제야.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되게 많이 팔리는 게 비대야. 원래 미국은 비대 없었거든. 맞네요. 그러니까 이게 비만이 필요한 거지. 비만 치료가. 와. 저는 되게 이런 약들이 나와서 걱정인 게 헬스장 그렇다. 망하나? 그리고 그렇다. 다이어트 한의원 망하나? 뭐 이런 생각들 들 정도로 워낙에 인기가 많아서
이거 들어오는 것들만 진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완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다. 네. 인더스트리 자체를 완전 바뀔 수도 있겠다. 네. 그러면은 운동 안 하고 시간이 많이 생기겠네. 그럼 어떻게 뭐 넷플릭스 더 보나?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저희 비만 치료제가 이제 글로벌하게 막 시작되고 막 팔리면 뭘 사야 됩니까? 당연히 이거 팔고 있는 노보 좋고요. 노보. 네, 노보 노디스크라는 회사고요. 그리고 23% 빠지는 약 만들고 있는 네. 일라이릴리. 일라이릴리. 일라이. 네. 그러면 약간 그 비만이신 분들은 약도 사시고 주식도 사시고 하는 그쵸. 거죠. 그러면 되겠네요. 네. 일거양득이잖아요. 네. 한국엔 없습니까? 한국에는 아, 이 사람한테 네. 맞춰서 네. 아니면 먹여서 살이 얼만큼 빠지는지 보는 회사는 아직까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비슷한 이제 계열의 약품을 만들고 있는 게 한미약품이 파트너로 이제 머크라는 회사 잡아가지고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쪽을 하고 있고요. 비만은 아닌데 그리고 자체로 또 하고 있는 게 또 아이템이 있어서 한미약품이 임상 2상 단계에서 임상하고 있는 내시 치료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미약품을 네. 대사질환 쪽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비만 쪽에서 완전히 새로운 물질을 네. 전임상 단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오. 임상 1상 단계로 올해에 올리려고 하고 있는 게 유한양행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오. 그 이제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쨌든 한국 회사들도 네. 의미가 그 있겠네요. 물질이 유한양행이 하고 있는 물질이 되게 어려운 물질이에요. 그래요? 다루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아. 그래서 빅파마들도 많이 실패한 타겟이에요. 오.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많이 만나시는 분들은 뭐 노보도 못했는데 어떻게 유한양행이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일단 전임상 데이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임상에 들어왔을 때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전임상은 몇 프로나 줄었어요? 전임상이 네. 그게 마우스 모델이었는데요. 네. 마우스 그러니까 G. 네. 요게 이제 세마글루타이드라는 물질이거든요. 네. 요 물질보다 효과가 더 뛰어났어요. 오. 그리고 요 물질하고 같이 맞췄을 때 시너지가 발휘하는 걸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한은 기대를 하고 있죠. 좋네요. 저는 바이오나 제약 들으면 좋아요. 사람을 좋게 만들잖아요. 그죠? 병을 네. 치료하고 맞아요. 사실 이렇게 막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유전적 요인 때문에 이렇게 살찌신 분들, 그러니까 비만이신 분들도 있죠.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 좀 도움을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관심을 좀 계속 보고 회사도 좋은 회사들이 많으니까 네.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로 이제 열리는 마켓이에요. 네. 이지연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되게 큰 시장이 있는데 그게 네. 시장이 어느 정도 되죠? 그게 한 맥스가 한 70조 원, 80조 원이었어요. 그리고 면역 항암제 지금 되게 많이 핫한 그게 1000조 원 정도 아니죠. 100조 원 정도 되는 마켓이거든요. 네. 근데 비만은 약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쵸. 작센다가 1조 원 팔렸었어요. 근데 위고비가 이제 1조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은 이제 막 열리는 거죠. 한 달에 1조 팔았다는 건 굉장히 1년에, 놀라워. 네. 1년에 엄청 큰 거네요. 엄청 큰 거죠. 근데 보통 남자는 뭐 맥주 마시고 이러면 배가 나오잖아요. 여성은 어떻습니까? 여성도 동일하게 그래요? 복부가 제일 먼저 많이 나와요? 찌고 왜 또 복부가 먼저 그리고 나와요? 엉덩이나 그래요? 뭐 이런데, 그러니까 여자는 그냥 뭐 인체 뭐 생리학적으로 이제 임신도 하고 해야 되니까 아마 복부의 지방 그 비율이 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원래. 네. 근데 제가 그 책을 또 보니까 그 골반이 인간이 작아졌잖아요. 직립보행하면서. 네. 그러면서 아기들을 일찍 낳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동물들은 왜 낳자마자 막 뛰어다니잖아요. 네. 네. 우리는 이 골반이 작아지면서 결국엔 길게 역사상으로 보면 그러면서 아기들은 조그맣게 낳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부모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졌다고 해요. 갑자기 또 생각납니다. TMI. 저희 첫 시간인데 어떠셨어요? 두 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스튜디오가 되게 네. 편안하고 좋네요. 그쵸, 네, 그쵸. 네. 다음에 이제 노가리를 네. 먹으면서 노가리. 맥주는 좀 그러니까. 스낵을 좀 이렇게 앞에 갖다 놓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희 정리를 좀 해볼까 하고요. 저희 말씀하신 것들은 편하게 말씀드렸는데 레포트로 여러분들 보일 수 있고 그다음에 한번 또 진지하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저희 을지로 주식 토크 네. 이렇게 또 처음처럼 하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좀 이렇게 달달하게 해야 된대요. 저희가 알겠습니다. 주문을 네. 했어요. 을지로 주식 토크. 다음에 뵙겠습니다.